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며 황금아, 내 약혼 소식을 알릴게 라고 외쳤고 그 다음으로 언니가 무대 위로 올라와 내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 손, 내가 어제까지 쥐고 있던 그 손이 이제 언니의 것이 된 순간 내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올랐다. 복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 결혼식은 우리 집안의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이도록 꾸며진 날,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곳에서 사촌오빠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하객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공기 중에는 장미향기와 샴페인 거품이 섞여 떠돌았다. 나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빨간색 한복 상의에 흰 치마, 머리에는 은은한 진주 장식을. 왜냐하면 그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알았으니까. 내 남자친구, 민준이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모든 게 변했다. 엄마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나는 아직도 그 충격을 잊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족의 기쁨이 2배로 되는 날이에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과장된 톤으로 울렸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였다. 무대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는 걸 즐기는 여자. 우리 황금이가. 아니, 우리 가족의 황금아. 내 약혼 소식을 알릴게. 그 말에 혼란이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약혼. 민준이와의 약혼을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우리는 아직 그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 믿었을 뿐. 그리고 언니가 등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팔을 끼고 무대로 올라왔다. 언니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언니. 이게 무슨 나는 중얼거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축하해요. 아름다운 커플, 사람들이 속삭였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칼날처럼 들렸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황금아, 내 언니가 내 남자친구를. 아니, 이제 우리 가족의 사위가 될 민준이를 데려왔어.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고마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는 황금아, 황금아. 이름처럼 빛나야 할 존재.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언니, 은하는 태어날 때부터 빛이었다.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걸 쉽게 얻는 언니. 나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직장에서는 평범한 사무직, 사랑도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했다. 민준이는 내 대학 선배였다.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남자. 우리는 3년을 만났다. 함께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금아, 너랑 결혼하면 어떤 집을 살까? 민준이가 웃으며 말하던 그날이 엊그제였다. 그런데 어떻게 언니가? 나는 무대로 달려갔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 오빠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황금아, 왜 그래? 내가 요즘 직장 일로 피곤해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잖아. 언니가 우연히 만나서. 자연스럽게 된 거야? 너도 축하해줘,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 말들이 내 심장을 찔렀다. 언니가 민준이의 손을 더 꼭 쥐었다. 금아야, 미안. 하지만 민준 오빠가 나한테 먼저 고백했어. 내가 이해해줄 거지? 이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은 복수였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그때는 그냥 절망이었다. 나는 무대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왜? 나는 중얼거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빨간 립스틱이 번져 피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 집 소파에 누워 하염없이 울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미안해, 금아. 나도 예상치 못했어. 언니가 너무 매력적이었어. 매력적.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언니는 항상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언니를 아기 공주처럼 키웠다. 나는 황금아, 언니 도와줘. 항상 그 말뿐. 학교 성적. 언니가 1등하면 엄마가 파티를 열고 내가 1등해도 전니처럼 열심히 하렴.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의 그림자 아래서 우리는 자랐다. 언니는 모델이 됐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 민준이는 내 유일한 빛이었다. 그런데 그 빛마저 언니가 빼앗았다. 며칠 후 나는 직장에 복귀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황금 씨, 결혼식에서 무슨 일 있었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아무 일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직 그 방법을 몰랐다. 그저 이 고통을 갚아주고 싶을 뿐. 언니의 미소, 엄마의 무심함, 민준이의 배신. 모든 게 내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나는 민준이와 언니의 약혼 파티에 초대받았다. 가족이니까 와야지. 엄마의 문자. 나는 갔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파티장에서 언니는 빛났다. 금아야, 와줘서 고마워. 언니가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축하해, 언니.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준이는 나를 피했다. 그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이 고통을 잊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도 그들의 인생을 망쳐줄 거야. 그것이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논리적이고 차갑고 공정하게.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적으로 울부짖는 게 아니라 현실처럼. 한 걸음씩 조용히. 나는 먼저 조사를 시작했다. 언니의 SNS를 뒤졌다. 모델로서의 화려한 삶. 하지만 그 뒤엔 빚이 있었다. 언니는 사치스러웠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엄마가 도와주지만 한계가 있었다. 민준이는 그의 회사, 중소 IT 기업.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내 직장에서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우연히 만난 선배가 민준이의 상사와 아는 사이였다. 민준 씨. 유능하죠. 하지만 사생활이 좀 무난한 미소 지었다. 정말요? 더 들려주세요.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다. 작은 씨앗처럼. 하지만 그 씨앗은 곧 거대한 나무가 될 터였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 후로 내 삶은 두 개로 나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황금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과 웃는 나의 속으로는 그림자, 복수를 꿈꾸는 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한 걸음.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언니의 약혼 사진을 봤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 사진, 민준이의 미소가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피로가 보였다. 좋았어. 그 피로가 시작이야. 나는 민준이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민준이는 프로젝트를 두고 상사와 다퉜다. 민준 씨,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팀이 힘들어해요. 지인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요? 하지만 유능한 사람일 텐데 그 말을 시작으로
나는 익명으로 회사 포털에 민준이의 과도한 야심에 대한 글을 올렸다. 증거. 그의 이메일 스크린샷. 내가 우연히 본 적 있는 것 아니, 내가 조작한 건 아니야. 그냥 사실을 살짝 비틀었을 뿐. 언니 쪽은 더 쉬웠다. 언니의 모델 에이전시, 그곳에서 일하는 후배를 알게 됐다. 클럽에서 만난 우연. 언니, 은하 선배 엄청 인기 많죠? 후배가 웃었다. 하지만 요즘 스케줄이 빡빡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나는 술 한 잔을 더 따라주며 물었다. 어떤 스트레스? 후배의 말에 따르면 언니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뻔했다. 클라이언트와의 불륜 루머. 진짜예요. 증거는? 사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진을 샀다. 아니, 빌렸다. 익명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 사진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때를 기다렸다. 엄마. 엄마는 제일 어려웠다. 엄마는 우리 집안의 여왕이었다. 동네에서 유명한 미용실 주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여자. 하지만 그녀의 비밀도 있었다. 아빠 사망 후 엄마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숨겼다. 나는 어렸을 때 우연히 봤다. 그 남자, 지금도 엄마의 사업 파트너. 나는 엄마의 미용실에 갔다. 엄마, 요즘 어때요? 엄마는 나를 보며 웃었다. 황금아, 내가 왜 왔어? 언니 결혼 준비로 바빠.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그 사업 파트너분 아직도 만나세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사진 아직도 서랍에 있네요. 그 남자분 사진은 없고 엄마가 떨었다. 황금아,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이유 알아요? 언니를 총애하고 나를 버린 이유. 그날 엄마는 울었다. 오랜만에 본 엄마의 눈물. 황금아, 미안해. 언니가 약했어. 내가 강해서 내가 내게 기대지 못했어. 변명. 전형적인 엄마의 변명.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3단계. 첫째, 민준이의 커리어 파괴. 둘째, 언니의 명예 실추. 셋째, 엄마의 모든 것 무너뜨리기. 민준이의 프로젝트가 발표되는 날, 나는 움직였다. 그의 상사에게 익명 팩스를 보냈다. 민준 씨의 데이터 조작 의혹 증거는 가짜지만 설득력 있었다. 민준이는 조사받았다. 뉴스에 실렸다. IT 기업 내부 비리. 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민준이를 위로했다. SNS에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게 라는 글로. 하지만 댓글은 달랐다. 배신자 커플, 누군가 시작한 루머. 나는 그 루머를 퍼뜨렸다. 가짜 계정으로. 황금알을 버리고 언니와 가족 배신,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다. 언니의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다. 은하 씨, 루머 때문에 스케줄 취소됐어요. 언니가 나에게 울며 전화했다. 금아야, 도와줘. 이 루머, 내가 아니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걸 생각해봐. 고통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금아, 나 어떻게? 그의 문자.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언니의 사진을 유출했다. 클라이언트와의 그 사진. 언론에 팔았다. 모델은하, 불륜 스캔들 헤드라인. 언니의 커리어는 끝났다. 엄마는 미용실 문을 닫아야 했다. 사업 파트너가 등을 돌렸다. 너 때문에. 엄마의 비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 내 안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다. 복수는 논리적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한 만큼 돌려주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밤에 꿈을 꿨다. 민준이의 미소,
언니의 웃음, 엄마의 포옹. 잃어버린 가족.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다짐했다. 이게 공정해.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계절,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소문은 이제 사실이 됐다. 언니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민준이는 새 직장을 찾지 못해 프리랜서로 전락했다. 엄마의 미용실은 문을 닫았고 그녀는 나에게 빌었다. 황금아, 그만해. 우리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내 노력, 그리고 약간의 도움. 민준이의 상사가 나를 추천했다. 황금씨, 유능하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그들의 피로 물든 거야? 언니가 처음 연락한 건 2개월 후였다. 금아야,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의 얼굴은 초췌했다. 메이크업으로 가린 다크서클, 떨리는 손. 왜 그랬어, 금아? 언니가 물었다.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언니가 먼저 왜 그랬어? 민준 오빠를 빼앗은 이후 언니가 울었다. 나 괴로웠어. 모델 생활,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 민준 오빠가 위로가 됐어. 위로. 그 단어가 웃기다. 내 위로는 필요 없었어. 언니, 엄마가 항상 내 편이었잖아. 나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어.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복수라니. 이건 너무해. 너무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내가 내 사랑을 빼앗았을 때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날 나는 언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다. 그녀의 에이전시 전 대표와의 녹취록. 은하 씨, 당신 때문에 회사 망쳤어. 언니가 듣고 무너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언니의 눈물을 봤다. 하지만 내 눈물은 더 컸어. 민준이는 나를 찾아왔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금아, 제발.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은 간절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였다. 왜 왔어? 민준이가 무릎 꿇었다. 사랑해. 언니와는 실수였어. 내가 없인 못 살아. 실수. 그 말이 칼이었다. 나는 웃었다. 민준 오빠, 내가 내 인생을 실수로 만들었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핸드폰을 봤다. 언니와의 메시지. 오빠, 금아가 우리를 파괴해. 민준이가 말했다. 금아, 내가 한 짓 알아. 하지만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신이 할 일. 나는 그냥 공정을 추구할 뿐. 후 그는 떠났다. 그 후 민준이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 소식은 엄마에게서 들었다. 황금아, 내 오빠가.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하지만 억눌렀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의 비밀을 폭로했다. 지역 신문에 익명 제보. 미용실 주인, 사기 의혹, 엄마의 과거, 아빠 보험금 유용. 모든 게 드러났다. 엄마는 경찰서에 불려갔다. 황금아, 내가 엄마의 전화 목소리.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갔다. 엄마의 방, 아빠 사진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지키지 않았어. 엄마가 울부짖었다. 미안해, 황금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법정에서 엄마는 유죄 판결. 집은 압류됐다. 언니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우울증.
민준이는 해외로 도망쳤다. 소문에 따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나는 홀로 남았다.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하지만 빈집 밤에 외로움이 찾아왔다. 내가 너무 갔나 자문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승리는 쓴맛이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였다. 땀이 흘러내리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내 삶은 회색빛. 복수의 여파가 시작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황금아, 요즘 왜 그래? 소문 들었어. 나는 웃었다. 그냥 가족 문제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내가 만든 지옥. 엄마의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감옥에 갔다. 2년형 방문 갔을 때 엄마는 늙어 보였다. 황금아, 너 후회할 거야. 엄마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먼저 후회했어야 했어. 엄마가 손을 뻗었다. 사랑했어, 황금아. 내가. 우리 빛이었어, 빛. 웃기다. 나는 일어났다. 엄마, 빛은 언니였어요. 나는 그냥 그림자. 언니는 퇴원했다. 하지만 변했다. 마른 몸, 텅 빈 눈 후 금아야. 왜? 우리가 그렇게 미웠어. 언니의 집에서 만났다. 그녀의 방, 명품 가방들이 쌓여 있었다. 버려진 꿈들. 나는 말했다. 미움. 아니, 상처야. 언니가 내 심장을 찔렀어. 언니가 울었다. 민준 오빠. 그는 내 거였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내 안을 흔들었다. 나는 언니를 안아주었다. 따뜻한 몸, 어렸을 적 추억이 스쳤다. 함께 놀던 공원, 엄마의 잔소리. 하지만 곧 놓았다. 늦었어, 언니. 내가 내 미래를 훔쳤어. 언니가 무너졌다. 그날 언니는 다시 병원으로 갔다. 자해 시도. 민준이의 소식은 이메일로 왔다. 금아, 미국 왔어. 새로 시작할게. 미안, 첨부 사진, 그의 미소. 하지만 눈은 슬펐다. 나는 삭제했다. 좋아, 오빠. 내 목이야.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졌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더 깊어졌다. 이제 나 자신을 향한 복수.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상담사 김 선생님. 황금 씨, 왜 복수를 했나요? 나는 말했다. 공정하게. 그들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중독이에요. 끝나면 공허함이 와요. 맞다. 공허. 밤에 잠 못 이루고 아빠 사진을 봤다. 아빠, 제가 잘못했나요? 가을 바람이 불었다. 나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성공적이었다. 상사들이 칭찬했다. 황금 씨, 대단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언니가 다시 연락했다. 금아야, 임신했어. 민준 오빠 아이. 충격. 뭐? 오빠가. 언니의 배 살짝 부른. 오빠가 돌아왔어. 용서해달라고. 나는 웃었다. 비틀린 웃음. 축하해, 언니. 하지만. 조심해. 왜 그 말을 했을까? 내 안의 어둠이 속삭였다. 끝내 나는 움직였다. 민준이의 미국 회사, 익명 제보. 전 직원, 데이터 유출 의혹, 다시 스캔들. 민준이는 쫓겨났다. 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금아야, 왜? 우리 아이까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이. 그 아이는 내 복수의 희생양.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억눌렀다. 이게 공정해. 그러나 밤에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의 대가 나 자신이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나는 홀로 걸었다. 언니의 아이가 태어났다. 소식은 엄마의 감옥 편지로 알았다. 황금아, 손녀가 태어났어. 내 조카. 와봐, 나는 갔다. 병원, 작은 아기. 언니의 피곤한 얼굴. 금아야. 봐, 예쁘지? 아기의 손, 작고 부드러웠다.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언니. 미안, 나는 울었다. 언니가 안아주었다. 나도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는?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스캔들 후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자살했다. 아니, 실종. 경찰 조사 중 나는 알았다. 내 손에 피가 묻었다. 엄마가 출소했다. 1년만 그녀의 머리 희끗희끗. 황금아, 이제 그만. 우리는 집으로 갔다. 빈집, 언니와 아기, 우리 셋. 엄마가 요리했다. 따뜻한 된장찌개. 가족이야. 엄마의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용서. 가능한가? 밤에 나는 꿈을 꿨다. 결혼식 그날. 엄마의 마이크, 언니의 미소. 하지만 이번엔 내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끝났어. 깨어나. 나는 결정했다. 복수의 끝.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내가 한 짓 용서해. 언니가 웃었다.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언니의 우울증 재발. 아기를 돌보지 못했다. 나는 대신 돌봤다. 작은 손, 내 죄를 씻어주는 듯 엄마는 미용실을 다시 열었다. 작은 가게. 황금아, 도와줄래? 나는 도왔다. 손님들, 우리 과거를 모른다. 그러나 민준이의 장례식 소식이 왔다. 실종 후 강에서 시신 발견. 자살.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황금아,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알았다. 내 복수가 그를 죽였다. 장례식장, 비가 내렸다. 나는 멀리서 봤다. 그의 관, 차갑다. 집에 돌아와, 나는 무너졌다. 왜 이렇게 됐어? 울부짖었다. 언니가 안아주었다. 금아야, 우리 모두 피해자야. 맞다. 복수는 모두를 파괴했다. 나를 포함해서. 나는 변화했다. 상담을 계속했다. 황금씨, 용서부터 시작하세요. 선생님의 말. 나는 엄마에게, 언니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눈물의 대화. 가족은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그 상처를 메웠다. 1년 후, 봄, 벚꽃이 다시 피었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아기의 첫 돌. 언니의 미소, 엄마의 웃음. 나는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이제 행복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행복은 선택. 복수의 후유증은 영원하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황금아, 용서해. 민준이가. 잘못했어. 우리는 안아주었다. 치유의 시작. 나는 새 남자를 만났다. 평범한 사람. 금아, 내 과거, 상관없어. 그의 말, 나는 믿었다. 이번엔. 직장에서 나는 팀장 됐다. 황금씨, 리더십이 대단해. 칭찬.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리더십, 고통에서 배운 것. 언니는 모델 복귀. 작은 브랜드. 금아야, 고마워. 내 덕분이야. 엄마의 미용실, 번창. 우리 가족, 강해졌어. 하지만 밤에 가끔 꿈을 꿨다. 그 결혼식. 마이크 소리.
이번엔 내 목소리. 복수는 끝났어. 사랑이 시작됐어. 깨어나. 나는 미소 지었다. 후회. 있다. 하지만 성장했다. 대신의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황금아. 진짜 빛나는 황금아. 가족과 함께.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하지만 그 여정, 나를 재탄생시켰다. 공정하게,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한국의 현실처럼 가시밭길. 하지만 끝에 꽃이 피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내 이야기를 쓸 거야. 이 책처럼. 결혼식에서 엄마가 마이크를 잡고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복수의 대가를 알리기 위해. 용서가 진짜 복수라는 걸